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아직은 무더위가 오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 주말이든 뭐 시간만 날 때면 일단은 최대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남산을 좀 다녀왔었거든요. 남산타워를 가서 남산타워에서 밥도 먹고 뭐 주변에서 좀 보면서, 와, 외국인들 정말 많이 한국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도 좀 느끼면서 좀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마 한 1, 2주 있으면은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의 계절이 정말로 순식간에 바뀌듯 국내 증시도 사실 5월 달을 보면 지수로만 놓고 보면 사실 코스닥이 굉장히 좀 뭐 좋지는 못한 시장이었죠. 뭐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은 뭐 좋지 못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런 거를 비웃듯이 6월 첫 거래일부터 해서 이번 주 4거래일 연속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5월 달에 빠졌던 이 코스닥 지수를 단 4일 만에 거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면서 시장이 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지수의 하락의 강도가 뭐 엄청나게 컸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반등의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일단 지수가 단기적으로 21일선 이평선과 뭐 주요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온 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좀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바로 죽는 흐름은 나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일부는 해보고 다음 주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일단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큰 뭐 나름의 변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럽과 캐나다에서 전격적으로 이 금리 인하가 발생을 했었는데, 거의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나온 거잖아요. 4년 만에 금리 인하, 아니 19년 이후로 처음인가? 아무튼 2020년도에 금리 인하가 있었으니까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발생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과 북미에서 피봇이 나왔다 라는 그 기대감에 국채 금리가 사실상 한 5일 연속으로 뭐 시장에서 좀 빠졌었죠. 그런 영향이 금요일 날 국내의 이 대표적인 뭐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면서 코스닥 지수를 상당 부분 올려주었는데, 또 금요일 날 장이 끝나니까 미국 고용 지표가 또 굉장히 또 잘 나오다 보니까 단기간에 또 2%를 또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서 좀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좀 방향을 좀 바꿔놓는 흐름이 좀 나왔고, 위에서 고점 시그널을 만들고 밀려줬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쭉 올라가지는 않겠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고 시장을 바라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종시 뭐 여건 되는 대로 최소한 최대한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계속 바라볼 생각이고요. 5월 말에 사실 레버리지 ETF라든지 여러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를 막 공략을 하면서 정말로 아쉬웠던 개인적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거래 쪽으로 뭐 매일같이 단기 매매 정도 뭐 이번 주 복귀를 좀 해보니까 매일 한두 종목 내에서 계속 단기 매매를 병행을 했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 이제 숏배팅을 좀 과감하게 좀 들어간 부분이 종가까지 좀 나쁘지 않게 이쪽은 잘 마무리가 좀 했었는데,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로 인한 수급의 이동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잡아야 될 종목군들은 좀 못 잡아버린 그런 흐름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아쉬웠던 한 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급적 변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좀 일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너무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한 주 내내 좀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일단은 지수가 안정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종목군들에서 좋은 흐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장을 조금 러프하게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일단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6월 13일 FOMC와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이제 국내에 진행이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코스피 200 편입 종목군들도 생길 거고, 바닥권에서 이제 그간 수급이 안 들어갔는데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도 열어놓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글로벌 금리 인하 시그널 가능성과 성장주의 상승, 2차전지 터닝 포인트의 발생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이제부터는 이 눌림목을 적극 활용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좀 볼 생각이고요.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남북경협과 비슷한 흐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뭐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정권 2, 3년 차에 이런 걸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일단은 산업부가 계속 이슈를 만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계속 브리핑도 하고 언론화도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하면서 공론화를 많이 시킬 걸로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데이터가 막 업데이트되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정부에서는 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데 재료를 공급해 줄 것이고 결국은 시추는 한다라는 관점만 포커스를 잡고 최대한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쪽은 철저하게 대장주 위주에서 주정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애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WWDC가 제로 소멸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수는 그나마 코스닥 이번에 상바닥을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저점이 더 높은 상태에서 저가를 마감하고 돌렸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흐름에서 돌려준 것 같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경신하고 눌린 수도 있을 거고 옆으로 좀 기다가 고점 돌파하고 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바라볼 계획이네요. 자, 금요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좀 밀렸죠. 그리고 급락했던 채권금리가 대폭 올라가는 흐름에서 장 초반에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은 네, 엔비디아 뭐 상승하고 나머지 뭐 애플 좀 올라오고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좀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그림이 이거는 다른 거 전날 거를 좀 했네. 테슬라가 좀 밀렸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자, 어제한 그랬고 금요일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훨씬 좋았는데요. 장 막판에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 상한가를 좀 들어가면서 나머지 2차전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 과정이 이 지수를 여기까지 끄집어 올렸고 동시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였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도 6%, 7%, 에코프로 BM도 거의 10%,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코스피지만 이러한 영향에 알테오젠까지 13%가 올랐고 그 외 제약바이오 다수 종목과 반도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할 거 없이 쌍끌이 지수를 좀 끄지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금요일날 코스닥 시장의 장이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좀 보면요. 사실 수급적으로는 이제 이 외국인들이 이 포지션이 좀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삼성전자 하나에 모든 게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결국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게 코스닥이었는데 일단 2차전지가 바닥을 돌렸다라는 거는 지수가 크게 깨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일단은 바닥을 쳤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5월 말 전세계 증시 일제히 조정을 보이는 것 같더니 일주일 만에 시장의 판이 순식간에 바뀌고 코스닥은 금요일 장대 양봉을 뽑으며 최근 5월 하락폭을 지수적으로 보면 단기에 그냥 거의 회복해버리는 흐름에서 이번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의 금리 인하가 전격 탄행이 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목요일까지 5일 연속 하락을 보였는데 금요일 다시 고용 호조로 인한 국채금리가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은 일단 국내 증시 월요일날 시가는 일부 두드러 맞고 출발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미국의 경우 철저하게 AI 기반의 엔비디아의 중심에서 시장이 움직이며 지수도 잘 끌고 가고 있는데 액분은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줄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로 쭉쭉 뻗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만 쪽 노보노, 릴리 여전히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고 국내에도 상황은 SK하이닉스 신고가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대장의 알테오젠, 강세 펩트론 등 상계 관수가 높은 쪽은 아주 잘 가고 있는 흐름이죠. 5말 6초 시장이 흔들리고 반대로 또 기회의 요인도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가던 테마주들은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등장에 박살나고 수급은 한쪽으로 쏠리며 단기 고점을 형성 후 금요일날 밀렸는데
빠졌던 쪽은 안 올라오고 2차 전지 폭등을 해버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만 보고 시장을 볼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금요일 시장을 놓고 보면 본격 금리 인하가 진행되어 이것저것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 찾기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 CATL과 중국의 고션 등 블랙리스트 등재 요청과 더불어 최근 나왔던 1년에 2026년 중부터 중국의 ESS용 배터리의 관세도 7.5%에서 25%로 인상과 유럽의 내달 중국산 전기차 상계 관세 부과 예정.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이제 미국의 중국의 전기차 관세는 사실 안 팔리니까 이거는 빼버리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 2023년도 엔캠의 투자 아이디어는 FEOC에서 부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2024년도 현 시점에서 FEOC로 이제 내년에 적용될 것은 사실 리튬염도 같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전구체도 같이 올라간 부분이죠. 리튬 쪽은 중앙첨단 소재가 상당히 많이 좀 부담된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 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뭐 누가 이 실적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저도 엔캠을 오랫동안 좋아했고 투자를 해봤어도 이 리튬 가격 회복 안 되면은 그 실적이 안 나오는 게 합리적이란 말이야. 안 나오는 게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시장은 네, 수급이 우선이고 결국은 시세가 시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은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전구체도 마찬가지로 중국산에 대한 대체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일단은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머티와 에코앤드림 두 회사죠. 나머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전부 다 중국과 합작 범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후 어떻게 될지 이러한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의 저점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뭔가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탄력을 줄 수 있는 내러티브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부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런 쪽이 핀플루언서에 대한 이 좌지우지 흐름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잘 판단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고래 뭐 여기에 이제 LNF도 금요일날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강했는데 LNF가 이번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6월 14일 코스피 200 편입이 됩니다. 그러한 패시브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까지 포스코 그 LNF의 이 패시브 자금이 안 들어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LNF도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10시 기자회견. 저는 이거는 이제 아침에 브리핑에 10시 전에 일단은 답하는 게 좋겠다 보신 분들 있으면 저는 사실 10시 넘어서 네 그냥 한국가스공사 뭐 계속 이제 선물로 매도를 조금 쭉쭉쭉쭉 걸고 있었었는데요. 뭐 그냥 종가까지 그냥 좀 들고 있다가 동시호가 근처에서 그냥 다 마감을 하고 잘 매매는 끝났던 것 같습니다. 급락을 크게 해줘가지고 뭐 이쪽은 그냥 뭐 시나리오대로 좀 잘 됐던 것 같은데 일단 그래요. 이 오름폭이 없었으면 이게 이제 뭐 좋은 말을 하니까 기대감이 아침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그 전에 3일간 동양철관이 3연상을 가고 한 차례 더 올랐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오른 상태에서 더 올라갈까요? 어떠한 강력한 테마도 이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전에 그 아브레오가 또 한국에 왔을 때는 이게 인터뷰할 때 나쁜 말 하려고 인터뷰 하겠습니까? 좋은 소리 하려고 인터뷰 하는 거고 좋은 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할 것이다 라는 거는 나도 알고 옆집의 순이도 알고 예? 다 아는 내용이 시장에 공개될 때는 무조건 세론 확률이 99.9%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단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좀 깊으면 좋겠어요. 깊으면 이 그 폭에 의해서 충분히 먹을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테마는 큼직큼직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철저하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면은 저는 이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쉽게 죽을 테마 아니고 핵심은 뭐냐? 제가 기자회견을 들었을 때는 정부는 그냥 시추할 거다.
뭐 어찌됐든 우리는 시추할 거야, 계속 할 거야, 딱 이렇게만 저는 들렸습니다. 결국은 시추는 할 것이고 중간중간에 뭐 이슈를 계속 만들면서 국민에게 브리핑을 해 줄 거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에서 눌리면서 계속 종목군들 보면 문제 없겠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제는 이제 넘사벽 같고요. 30만원이 코앞에까지 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원래 9월 달에 SC, 그러니까 머크의 SC 임상이 원래 9월 2일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분기 내로 발표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논을 사실은 이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추천을 하고 사실 금요일 날 오전까지도 제논을 사실 추천을 했다가 잠깐 좀 흐름 보고 가자고 멈췄다가 이게 순간 이 그러니까 에스티팜 제논의 허가가 FDA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와 금요일날 굉장히 좀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 회원들한테 이게 좀 날아가가지고 약간 이런 형태의 머크의 허가가 그러니까 결과가 나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중간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단기에 상승폭이 있고 시가총액이 불어난 폭이 있기 때문에 단기 이제 기대감 소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식의 뭐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넘사벽이고 유한양의 오스코텍도 보유자 구간에 있으며 ST팜까지 날아간 마당에 제가 관심 갖고 보던 모든 종목군들이 다 출발해 버렸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저는 한 템포 쉬면서 조정을 보면 또 관심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화장품 여전히 수출과 업황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실리콘2도 필두로 아주 뜨거운데요. 이게 내려와야지 뭘 하겠다 싶은데요. 그나마 일부 종목군들은 이번에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조정도 받고 흐름도 있기 때문에 조종시 뭐 한국콜마나 선진 뷰티 사이언스 쪽으로 해서 계속 관심 갖고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 쪽은요, 사실 이번에 이제 원전을 하나 잡았다가 좀 고생을 했어요. 결국 뭐 수익으로 나오긴 했는데 일정도 많고 사실 뉴스도 좋고 나쁠 거 하나 없지만 테마의 자금 쏠림으로 인해 약간은 주의하고 볼 예정입니다. 뭐 6월 11일 영국 이 기업단도 방문을 하고 아마 내일 아침에 아마 내일 밤에 이제 테라파워 착공식에 빌 게이츠가 참석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내용이죠. 근데 약간 좀 그래요. 일단은 뉴스케일 파워가 6월 달 내에 50조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점에서는 6월 말로 가면은 다시 한번 기대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한고래가 좀 잠잠해지는 흐름, 그 다음에 시장에 관심이 좀 죽었다 싶을 때 원전을 다시 봐볼 계획이고요. 그 밖에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종목군들은 아주 눌리면 땡큐하고 볼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종목군들은 뭐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수는 짧게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이때 참 좋은 구간이었죠. 항상 지나고 보면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그런데 그나마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래 꼬리 잡고 바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견조한 상승이 진행됐구나 라고 판단을 해 보고요. 단기적으로 61선 2평 강하게 뚫고 올라오게 되더라도 저항이 1, 2, 3, 4, 5, 6, 7, 8, 9 9번의 이제 저항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단기적으로는 이 도치 캔들이라든지 음봉 하나 맞고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성격으로 일단은 지수가 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모르죠.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서 이걸 끄집어 올리면서 개인들 못 사게 막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지 그거는 전적으로 수급에 달렸고 올리려면 지수의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군들을 올려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가면은 모르겠네요.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종목군들 볼게요. 먼저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찬스랑 말하고 이때도 저가 시가 저가 만들고 이때부터 힘 좋더니 또 연 이틀 동안 또 급등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2조 그러니까 2위까지 올라간 영향에 의해서 SK 하이닉스도 올라왔고요. SK 하이닉스가 또 뚫고 올라갈지 이거는 봐봐야 되는데 지금 다 일단 하나의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또 빠져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올라갈 겁니다. 얘는 하락의 폭이 클 때는 좀 관심을 가지고요. 뭐 음봉 뭐 두세 개씩 떨어질 때, 음봉 두세 개씩 떨어질 때, 음봉 두세 개씩 있을 때는 관심을 갖고 뭐 양봉 뜰 때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는 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PSK 홀딩스가 많이 올랐죠.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뭐 이런 애들 나쁜 흐름은 아닌데 딱히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애플 관련해서 태성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서 애플 관련된 종목의 대장은 일단은 다 갔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크게 부각을 안 받는다. 제로 소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이번 주에 FST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포럼이 있는데요. ASML도 신고가인 상태에서 FST가 이때 거래 튀어놓고 여기까지 좀 올라와 있죠. 시가 좀 밀렸다가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봐볼 것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상태에서 이거를 뚫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관점 좀 보고요. 금요일날 뭐 짧게 매매 좀 했던 것 같아요. 짧게 여기서 불타기로 좀 들어가서 뭐 돌파로 좀 짧게 매매했던 것 같고 일단 이 구간들 잘 지켜보고 좀 봐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뭐 특별하게 이제 종목군들을 한양 디지텍도 괜찮은 종목이었고 삼화전기도 괜찮은 종목인데 사실 수급이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이런 쪽은 그래서 완벽하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보는 게 그냥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금요일 날은 에코프로 머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가 단 3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6월달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56%가 그러니까 이날 저점에서 보면은 60%를 딱 5거래일 만에 60%를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렸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항이 이제 여기에 바로 저항이 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막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뭐 올라가더라도 좀 밀렸다가 힘 모아서 뭐 위에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구간까지 올라간다든지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워낙 끼가 많은 종목이어서 과거에 올라갈 때도 워낙에 끼가 많은 종목이라 그 끼를 좀 발산하고 있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고 올라가게 되더라도 13만 원대 일단 단기 저항에 조정을 이쁘게 받는다면 그리고 이슈가 진행이 된다면 계속 좀 관찰을 이제부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블록들이 나왔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9점 몇 프로 할인해가지고 블록들이 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프로가 빠졌어? 한 20%? 2, 30% 빠진 다음에 이거를 일단은 돌렸기 때문에 나름의 이 구간에서 지금 시간을 지나 보면 아일랜드 갭을 만들고 종목이 좀 올라왔구나. 아일랜드 갭을 만들고 종목이 좀 올라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는 단기 저항권이라 이 구간에서 뭐 바로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일단 생각이 들고요. 에코앤드림도 유상증자 권리락을 맞고 좀 올라오는데요.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이제 사상 최고가죠. 이때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나서 저 위에서 하고 급락하고 다시 유상증자하고 올라오는데요. 이 선을 그어놓은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46,000원, 45,000원 언저리 한번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BM까지도 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22조다 보니까 좀 무거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무거운 종목이라 이 종목도 보면 패턴화가 많이 되어 있죠. 단기간에 뭐 2, 3거래일 쭉 올라가게 되면 밀리고 이때도 단기를 쭉 올라가게 되면 또 밀리고 단기간에 폭등하면 밀리고 단기간에 폭등하면 또 밀리고 그래서 올라올 때 임팩트 있게 올라오고 빠질 때도 엄청 임팩트 있게 빠지니까 너무 단기간에 급등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확실히 바닥을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고 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얘는 올라왔다 하면은 급락 많이 나오니까 과거에 이 올라가는 폭은 50%씩 40%씩 그 다음 여기서는 25%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몇 프로지 이런 폭들
계산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때 15%, 지금은 20% 올라왔죠. 이 폭들 매번 상승할 때 상승의 강도가 맥시멈이 몇 프로냐, 21%. 뭐 이런 미친 듯한 상한가 아닐 때는 15에서 20% 올라가고 빠지고, 15에서 20% 올라오고 빠지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조정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좀 봐야 될 것 같다 싶고요. LNF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장 하락할 때 다른 것보다 좋은 거는 그냥 저점을 올려놨다 깨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좀 긍정적이게 좀 봐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LNF도 그렇고요. LNF도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도 저점을 깨지 않고 있죠. 그 밖에 이제 엔캠이라든지 오히려 2차전지 올라가니까 그동안 강했던 종목은 오히려 빠져버리고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요. 뭐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은 이번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시설 투자 공시까지 띄웠다라는 걸 보면은 얘도 굉장히 좀 이번에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강한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요, 이런 고가권에서는 단기 저항에 부딪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한 번 정도는 눌림목에서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줘요. 자, 그리고 원전 잠깐 보죠.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날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이 반등의 강도가 약합니다.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반등의 강도가 좀 약했다라는 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 물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원래 같으면은 여기서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조금 조심스러워졌다 싶고, BHI를 좀 접근했다가 추가 매수로 일단은 얘는 빠져나왔고 뭐 나머지 가지고 있던 거 한 4% 정도 수익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추가 매수가 돼서 이렇게 살린 거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는 잘 하고 나온 건데, 생각보다 흐름이 완전히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뚫고 올라오려면 뭔가 임팩트 있는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재료가 좀 안 나온 것 같고, 반도체 원익 QNC도 금요일날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온 부분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하고 밀릴 때 그래도 반등은 준다 뭐 이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 놓고 어떤 흐름을 보일지 원익 QNC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넘사벽이죠. 이제 넘사벽입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요, 보통 이 볼리저 밴드가 꺾이는 순간이 보통 고점에 임박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5, 2평선 만나는 흐름에서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보유자들 잘 매도하고 얼마나 잘 올해까지 끌고 가냐 그 싸움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유한양행, 오스코텍 8월달이죠. 그 전에 이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오스코텍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오스코텍도 그냥 4만 원 넘기면 잘 매도하고 나오면서 다른 종목 갈아탈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펩트론도 신고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인벤티지랩 후발주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발주를 보고 그냥 후발주를 매매를 참는 전략이 더 저는 좋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종목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뭐 오스코텍, 제2의 뭐 에스팜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걔들이 제1위이고 최선의 전략이다. 걔들을 못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다.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어드리고 싶고요. 실리콘2는 이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좋죠. 이런 종목이 단기간에 투매 비슷하게 좀 나오기를 좀 기다려 봅니다.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저는 아마 매매로 대응을 해볼 것 같고요. 한국폴마라든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분들, 시가총액이 좀 큰데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순간 빠졌을 때는 눌림목에서 대응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사실 조정을 쉽게 잘 안 줘요. 전부 다 이 구간 라인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을 쉽게 안 줍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굉장히 종목군들이 굉장히 세서 조정이 안 나오면 매매를 못 할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 구간에서 사모펀드가 한 170억 쐈다가 150억 쐈다가 전부 다 고스란히 물렸습니다. 이 얘네들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겠죠. 사모펀드나 뭐 기관이나 다 같이 일단 물렸다라고 보는데요. 간단해요. 내려오면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에서 뭐 수급이 들어왔고 그런 거 그 부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면 된다. 강하게 돌파를 해줬던 구간들 5일 이평선 첫 자리라든지 11선 첫 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분봉산 지지와 저항이 명확한 데가 어디 있는지 이 돈 들어온 걸 보시죠. 그러면 어디가 라인이 올 것인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저는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게 되면 강하게 돌파했던 뭐 이런 라인들에서 분할 매수로 저는 좀 대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단일가에서라도 한번 대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요. 동양철과는 금요일날 매매를 좀 했는데 뭐 짧게 한 2, 3%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팔면 짧게 2, 3% 뛰기 정도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매매하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고 좀 그랬는데요. 대장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20% 떨어지면 충분히 눌림목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더 밀렸으면 이런 자리에 왔으면 샀을 것 같은데 안 밀려서 보진 못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떨어진다. 5일선 첫 자리 본다. 뭐 이렇게 저는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성 밸브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뭐 2등주니까 뭐 11선까지 떨어진다. 뭐 그런 뭐 관점에서 좀 봐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림 PTS가 금요일날 장중 한때 상한가를 좀 갔는데요. 과거에 이제 뭐 시추 관련해서 뭐 드릴 장비 뭐 납품 이력이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좀 움직였는데 얘도 끼가 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끼가 좀 있어요. 좀 끼가 있어가지고 체크는 하고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봐야 될 종목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다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바닥을 돌릴지 잘 봐야 되고 또 지금 막 2차전지 좋다 이쪽으로 또 좋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2차전지 언급하겠죠. 또 그러면 또 단기에 확 밀어버릴 거고 그런 거 감안해서 지금 시장 판단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한 주도 네, 수익 많이 내시고 네, 즐거운 일만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